당진 성모병원 이전 움직임이 일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편으로 한우 농가의 생산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한 마리당 경영비가 44만 6천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은 여전합니다. 충남도가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가축 출하를 제한합니다.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 성모병원이 이전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 군청사가 이전하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병원까지 이전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지난 1953년 개원해 당진시 읍내동에 자리 잡은 성모병원. 당진에선 두 번째로 큰 병원으로 이전 논의가 시작된 건 올 초부터입니다. 문을 연 지 60년이 지난 데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전 여부와 규모 등 세부 계획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청사와 경찰서, 버스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빠져나가고 마지막 집객시설인 성모병원까지 이전하면 원도심 상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니까 이 상가들은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7시만 되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병원이 빠져나간다. 그거는 이제 심각하지. 거의 여기는 한마디로 상가하고 뭐가 다 접어야 된다고 위축돼서 상가 자체가 이제 다들 빠져나갈 겁니다. 이건 무조건 대책이 필요하죠. 해야 여기 상가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이전 대상지로 논의되고 있는 곳은 수청 1지군의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입니다. 당진 원시가지 상가 번영회는 병원 이전 대상지를 기존 위치와 인접한 당진 성당 인근으로 병원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부지가 넓을 뿐더러 성당 인근으로 이전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이나 원장 신부님만 다 만나서 상의를 많이 해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성모병원이 성당 옆으로 온다면은 기꺼이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그런 협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다 했고. 일부에선 성모병원 이전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 기관이나 뭐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어떤 공동화로 인한 그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은 이제 행정기관의 일부를 집어넣는 것이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진 성모병원 측은 이와 관련 이전 얘기가 오고 간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이전이 확실시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달간 농장 추가 발생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선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번 이슈피플 시간에는 야생 멧돼지와 관련해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섭 충남도 생태환경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충남 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는 DMZ 등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총 41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240만 마리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충남 지역이 감염될 경우에는 도내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를 이탈한 야생 멧돼지가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고 수확기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도에서는 충남 지역에 과밀하게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를 적정 개체수 이하로 조절하기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약 3,1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였고 이 중 550마리에 대해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야생 멧돼지 포획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보상금 등 포획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절차와 야생 멧돼지 포획자에게 지급되는 포획 포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렵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년 상하반기 이외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다음 지정된 수렵 강습 기관에서 일정 시간 수렵 강습을 받은 후 해당 시장 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 수렵 허가를 받아야만 수렵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며 수렵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수렵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충남도의 야생 멧돼지 포획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모집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단원에 선정되어야 하고 자격은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업 경력 5년 이상 등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 포획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도와 시군, 환경부, 그리고 한돈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포획 포상금이 멧돼지 한 마리당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또 야생 멧돼지와 관련해서 충남도가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거죠? 예, 충남도에서는 야생 멧돼지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국비와 도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긴급자금 24억 원을 확보하여 포획 포상금으로 3억 4천만 원, 포획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와 소독물품 구입비로 7억 5천만 원, 부족한 방역물품 확충에 13억 원 등을 투입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야생 멧돼지와 관련해서 충남도의 대응 계획도 좀 전해주시죠. 예, 현재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는 약 2만 6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정 개체수는 1만 8천여 마리로서 약 8천 마리 이상 과밀하게 서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멧돼지 서식지와 먹이가 부족해지고 서식지를 이탈한 멧돼지가 인거와 농경지 주변까지 출몰하여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는 등 농업 피해와 함께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약 5천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추가로 포획하여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업 피해 등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야생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관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섭 충남도 생태환경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달부터 소고기 등급 판정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충남 지역 한우 농가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세령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달부터 근내 지방, 이른바 마블링이 적은 소고기도 최상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지방 함량이 17% 이상이어야 2+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15.6%만 넘으면 가능한데요. 1+ 등급 기준도 지방 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충남 지역 한우 농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기존 소고기 등급 제도는 마블링이 더 많이 함유되도록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사육두수 5만 6천 마리로 충남 최대 한우 산지인 홍성군은 이번 개편에 따라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균 사육 기간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되면서 한우 한 마리당 44만 6천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성군은 개편 이후 축산물 공판장에 출하되는 한우 두수와 가격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농가와 소비자의 반응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23년 만에 고용률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전 충남 지역의 워킹맘 고용률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의 10명 중 5명 정도는 월급이 채 2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분석 결과 올해 대전 지역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8.1%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충남은 올해 57.2%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주, 대구에 이어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큰 수준입니다. 반면 충북과 세종 지역은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워킹맘의 고용률은 낮았습니다. 자녀가 1명일 때 고용률은 58.2%, 2명일 때 56.5%, 3명 이상인 경우엔 53.1%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수 1명, 2명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3명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도 낮았는데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49.1%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습니다. 임금 수준별로는 전국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75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정 처음으로 중동 지역 국가 중앙지방정부와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선 출장길에서 환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2일 3박 5일 일정으로 바레인 왕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6일 귀국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양 지사의 출장은 중동시장 개척, 중앙지방정부 교류 협력 추진, 도내 및 바레인 대학병원 간 교류 협력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양 지사의 이번 출장에서 성과 중 하나는 충남도 내 대학병원인 천안당국대병원과 바레인 왕국 킹 하마드 대학병원이 도의 지원을 받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두 대학병원은 지난 5일 의학교육과 연구 분야, 기타 학문적 이해와 협력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지사는 바레인 수도주인 마나마의 히스암 주지사에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충남 대표 산업을 소개하며 경제 중심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히스암 주지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 지사 출장을 통해 중동의 관문으로 부상 중인 바레인과 교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상호 왕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마나마를 중심으로 한 바레인과 관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유류유출 사고 극복 12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콘서트가 지난 주말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로타리 3620지구는 사고 당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준 123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사고를 한마음으로 극복한 태안 주민들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로터리 회원들은 매년 성금을 모아 전 세계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활동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총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우리 태안 유리피해 극복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로타리안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가축 출하가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구제어 항체 형성률이 0%인 축산 농가에서 기른 소와 돼지의 도축과 출하를 2주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1개 농가가 출하한 가축에서 구제어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한 기간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도는 축산 농가에 출하 제한 방침을 알리고 2주간 계도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27개 중소기업이 충남 9개 시군에 3,545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9개 시군 단체장과 27개 기업 대표와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해 생산 활동에 돌입하면 신규 고용 1,210명, 생산 유발 효과 5,389억 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농촌형 공공 모델인 공공형 버스 세대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16인승 소형 버스 세대를 구입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원북면과 이원면, 고남면에 각각 한 대를 배치했습니다. 대형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공공형 버스가 투입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선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9일 충남도 기술특화 우량기업 3곳과 6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문산단에는 철강선과 도금 생산 공장이, 송산 2산단에는 탄소 복합 소재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는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대표 농산물인 예산 황토사과가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군은 9일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품종은 부사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예산 사과의 러시아 수출은 올해 들어 5번째며 현재까지 모두 110톤이 출하됐습니다. 서산에서 달래와 냉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서산 달래와 냉이는 해풍과 황토에서 자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달래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약 1,000톤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달래와 냉이 모두 생산량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하락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지난주보다 꽤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서산, 청양이 4도, 태안과 홍성, 예산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우리 지역 모두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지난주보다 올라서 난방은 꼭 필요할 때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차는 내부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